코로나19 사태로 강릉단오제가 사상 첫 온라인 행사로 치러집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천년축제, 강릉단오제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 안정자금이 잇따라 투입되면서 경기 부양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경제활성화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4년 강원도에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대회 개최 준비 작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이원 발언대에서 들어봤습니다. 원주시가 시민들에게 부동산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부동산 기상예보제를 도입했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 개막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첫 온라인 행사로 치러지는데요. 걱정과는 달리 시민 참여 붐이 일어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년축제 강릉단오제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의복을 차려입은 제관들이 절을 올립니다. 신과 인간의 만남, 강릉 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국사성황제와 대관령 산신제가 지난 6일 봉행됐습니다.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많은 시민들이 찾았지만 올해는 필수 관계자들만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강릉 단오제 본행사는 오는 21일부터 8일간 온라인과 강릉 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 행사로 이어질 예정에서 일반인들의 출입은 통제됩니다. 대신 모든 행사와 공연들은 온라인과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예전에는 현장에서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 역시 온라인 참여로 진행됩니다. 영산홍 춤을 춰서 따라한다던가 하는 영산홍 챌린지도 있고, 또 단어 체험을 우편으로 다시 받아서 체험을 해본 다음에 SNS에 올린다던가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안전하게 단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댄스 챌린지는 물론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단오제 관련 영상 등 시민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단오제에서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이제 색깔로 개성 있게 칠해서 재밌게 집에서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강릉 단오제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오프라인 때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컨텐츠만 한 16개를 모아서 올해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은 단오제의 행사를 주민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과 함께 강릉 단오제를 즐길 수 있는 6.25 전쟁 당시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천년의 축제 강릉 단오제. 초유의 간염병 사태 속에 온라인 강릉 단오제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과일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평창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을 보인 평창읍의 한 사과 농가가 8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사과 농장 한 곳과 반경 100m 내 사과나무를 뽑아 매몰 조치하고 주변 농장에 대해 예방 관찰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횡성지역 사과농장 4곳과 철원지역 사과농장 한 곳은 이날 가지 검은 마른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 안정자금이 잇따라 투입되면서 경기 부양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주시도 경제활성화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고 어려움에 빠진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펴는 등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전통시장 골목이 시끌벅적합니다. 원주시 여성단체 회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장 장보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저녁 반찬거리와 주전부리를 고르고 지역 상품권을 냅니다. 원주시 지원금이 담긴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우리 시민들이 계속 침체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 그냥 자중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나와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매진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처럼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를 촉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 소상공인들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잇따라 풀리면서 상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품권하고 재난카드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나아졌어요. 원주시가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경제 살리기, 시민 생활안정 지원에만 시 재정 705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기에 각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임대료 인하와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 등 지역 산업 육성 정책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하고 공영주차장 한시적 무료 개방,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등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역 상인도 돕고 경제도 살리고 나눔도 신천한다는 슬로건으로 긴급재난지원금 함께 나눌 캠페인을 비롯해서 긴급재난지원금 270억, 지역 경제 활성화에 180억 원을 투입해서 원주시는 이 밖에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와 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일 확대 등 공직사회 경제 활성화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8일 도내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35,900명의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개학 예정보다는 99일 늦었지만 이번 4차 등교 수업을 끝으로 초중고교 등 도내 1,025개 학교가 등교 수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등을 우려해 고3은 매일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격주 또는 격일 등교로 학생 밀집을 최소화합니다. 교육청은 또한 더운 날씨를 대비해 학생들에게 여름용 면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자료들 날씨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원주시가 시민들에게 부동산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부동산 기상예보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정책 브리핑 홍승현 기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 기상예보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송기로 원주시 토지관리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먼저 이 부동산 기상예보제라는 게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기상예보제란 원주시 관내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을 거래 급등, 거래 활발, 거래 원활, 거래 보통, 거래 침체 지역으로 구분해서 이걸 각 그 지역별로 기상 아이콘으로 표시해서 기상예보처럼 시민들이 한눈에 알기 쉽게 날씨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동산 기상예보제가 어떻게 맨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되게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주민들이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알 수 없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 자료를 숫자로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해줘도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알기 쉽게 기상 아이콘으로 표시해서 날씨로 전달하면은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실제로 좀 어떤 주기로 이게 이제 발표가 되고 또 시민들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내용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기상예보제는 원주시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최선의 부동산 정보를 알기 쉬운 부동산 기상도 현황으로 읍, 면, 동별로 구분하고 분기별로 제공해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로 시민의 재산권 관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뭐 당장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이런 내용들을 잘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 좀 기대하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올해 2020년 5월 6일부터는
원주시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부동산 기상 예보제 자료를 탑재를 해서 원주시 정책 정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시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토지관리과는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담당과 과장들이 민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배치하고 담당 우선 민원 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이 부동산 자료를 시각화돼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네, 지역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을 검토해보는 의원 발언대 시간입니다. 2024년 강원도에서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개최되는데요. 대회 개최 준비 작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발언대 한재영 기자가 주대하 강원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네, 의원 발언 때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의회 주대하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속초 출신 강원도 의원 주대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초선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도민들께 지지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난 기간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4월 4일 산불 나면서 제가 이제 속초 고성, 강릉까지 포함되죠. 강릉동이 인제까지인데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뛰어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병원까지 제가 신세를 질 정도로 우리 출산율을 높이자 그랬는데 사회 기반 시설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건 공공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설악권의 분만 시설 7월 달에 그래도 하나 모두가 다 노력을 하셨지만 제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의회 회기 중이시죠? 예, 292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주제가 2024년도에 강원도에서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대한 말씀이셨죠. 네. 강원도가 조금 소극적으로 준비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근데 처음에 유치동의안을 할 때 국가에서 강원도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국가에서 상당한 이유로 해서 적극적 권유를 했습니다. 2018년 우리가 평창올림픽까지 치른 우리 지역에서 시설물도 있고 그런 데서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출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원도의 공무원 50%가 파견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는 그 돈을 그 평창이나 강릉, 정선과 같은 곳에서 사실 써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돈도 들어가고 우리가 대회를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이 중앙정부의 이름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강원도는 주체적이고 자존감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적극적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특히나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강원도에 대한 자긍심이 큰데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는 그리고 자존심마저 상당히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자존심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강원도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분담 비율이 네, 지금 5대5 정도로 거론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을 하셨죠. 네, 어떤 이유가 좀 있는 건가요? 보조금법에 의하면 그래도 강원도가 적게 보조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유치동의안을 우리가 받을 때 정부에서 70%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우리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대한 유치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첫째는 기본적 틀인 약속에 관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제 뭐 평창 동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끝났었고요. 2024년도에 청소년 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후에 이런 또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후 뭐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이 레거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죠. 예, 맞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올림픽을 했다 그러면 상당한 그 가치적 측면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대단히 이 효용적으로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4년 한 2년 반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 초에 시작되니까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2018년을 준비하지 못한 걸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동계올림픽과 동계청소년 올림픽을 같이 유치했다. 그리고 동계 아시안 게임까지도 유치하게 되면 정말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 평창, 강릉, 정선의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다.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유입 인구들을 넓혀나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끝으로 인사 말씀과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속초 시민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하면서 그리고 행동으로 꼭 그 사랑의 표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실 건데요. 정말 조금이라도 건강해 주시고요. 좀 더 나아지실 수 있도록 제 의원의 한 명이지만 소신 있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 발언 때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의회 주대하 의원과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로 구성된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가 홍천철도 건설 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8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영서 지역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는 홍천 지역에 조속한 철도 건설 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용산부터 여주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 전철망을 홍천까지 연장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던 여주, 홍천, 춘천을 잇는 강원 내륙 종단 철도망도 조기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내 고교 1학년생의 무상교육이 앞당겨 추진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도내 공사립 고교 1학년생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를 2분기부터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1학년생들의 무상교육은 내년 시행을 앞당긴 것으로 고교 2, 3학년은 올해부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이번 조치로 고교생 12,700명이 103억 2천만 원을 감면받게 됐습니다. 강원도가 감자와 아스파라거스에 이어 토마토 특판을 통해 농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8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토마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7월 1일까지 8차례에 걸쳐 판매되는 찰토마토는 4kg을 7,000원에 판매합니다. 특히 첫날인 8일에는 판매 41초 만에 이날 준비한 물량 6톤이 모두 판매됐습니다. 강원도는 농가를 돕기 위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토마토를 증정하는 강원도 토마토 살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월요일은 강원도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하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화요일에도 여름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세를 올릴 전망입니다. 장기간 야외 활동은 각종 화상과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